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밉다고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소름 끼치네요. 아는 사람에게 정말 무섭게 당한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파이를 참 좋아합니다. 뭔가 바삭하고 촉촉하면서 그 위에 과일이나 견과류 등이 올라와 있는 것은 참 맛있죠. 그런데 저는 견과류 중에서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서 월러파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먹더라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무차 등등을 먹을 수 없었고 호두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속 사람도 저의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죠.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딸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도 좋았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불편했죠. 새로 이사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착하고 근처에 여러 맛집이랑 가게들도 많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맛있는 디저트 가게 하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컵케이크, 마들렌, 마카롱 등등 다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는 저는 그 가게에 자주 들렀어요. 저희 딸도 단 것들을 좋아해서 머랭 쿠키 등등을 자주 사줬죠. 오늘도 또 오셨네요. 단 거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자주 가다 보니 단골도 되었습니다. 매일 가게에 있는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 처음에는 이 여자가 사장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 알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사장은 누굴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사장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을 본 순간 놀랐습니다. 사장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였어요. 야, 자주 오는 단골이 있다더만 너구나. 계속 사장이 누군지 궁금해한다길래 한번 와봤는데. 친구는 단 것을 좋아해서 가게만 차려놓고 직원이랑 알바생을 몇 명 뽑아서 가게만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단 것을 정말 좋아하던 친구라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 가게를 차리면서 직원들한테도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워서 몇 번은 신메뉴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베이킹 쪽으로는 솜씨가 없어서 이런 친구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 보였습니다. 너무 신기한 베이킹. 저는 이것도 기회다 싶어서 친구에게 베이킹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는 퇴근 후에 딸과 함께 베이킹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이킹은 원데이 클래스로 몇 번 배워봤지만 너무 어려워서 실패했었는데 친구는 차근차근 잘 알려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나 진짜 똥손인데 나 가르쳐주느라 진짜 고생한다. 정말 똥손인 저에게 열심히 베이킹을 알려주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 딸도 같이 배우면서 오감 만족도 할 수 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죠. 친구에게 배운 것들 이용해서 집에서도 남편한테 자주 빵도 해주고 했어요. 남편도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워왔냐고 맛있냐고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몇 번 해줘봤거든.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 열심히 알려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친구에게 자주 기프티콘도 샀고 밥도 샀죠. 친구 덕분에 재밌는 새 취미도 생기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친구가 절 아주 제대로 괴롭혀보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건 줄 그땐 몰랐어요. 오늘은 네가 좋아한다던 했던 파이 만들 거야. 너 호두 못 먹는 데서 호두는 내가 철저하게 뺐어. 과일 파이니까 안심해. 일단 파이 먹고 시작할까? 친구는 파이를 먹고 시작하자면서 파이를 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랜베리 파이도 있고 블루베리 파이도 있었죠. 이날은 딸이 유치원에서 방과후가 있는 날이라서 같이 먹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친구가 친절하게 딸 것도 챙겨줘서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파이를 한 입 먹은 순간 저는 뭔가 몸이 굉장히 가려워짐을 느꼈습니다. 이거 혹시 호두 넣었니? 아, 나 몸이 왜 이렇게 가렵지? 뭔가 호두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 호두 맛은 안 나는데 몸이 이상하게 가렵고 목이 점점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빨리 손거울을 꺼내봤고 몸에 두드러기가 잔뜩 난 절 볼 수 있었어요.
점점 부어오르는 목이랑 손과 발, 그리고 점점 많이 나는 두드러기. 전 너무 무서웠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점점 잃으면서 전 저를 보면서 비릿하게 웃는 친구를 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항상 미웠는데 이렇게 갚아주게 되네. 신고는 바로 해주겠지만 어디 좀 고생 좀 해봐. 그래도 친구가 제가 위험해지기 전에 신고를 했는지 저는 병원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기도가 조이는 느낌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바로 보이는 것은 놀라서 달려온 남편과 딸, 그렇게 놀랍게도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남편은 바로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친한 사이라던데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얘 호두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셨어요? 호두 조금만 먹어도 정말 큰일 나는 애예요. 아, 이거 신고하겠습니다. 알고 먹였다면 악이니까 조사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친구는 계속 자신은 호두가 들어간 음식을 먹인 적이 없고 제가 실수로 호두에 들어간 음식을 먹고 베이킹을 하다가 난리가 난 건 아니냐고 오히려 저희 쪽에 따지면서 욕고소를 하겠다면서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봐가면서 날뛰어야죠. 저희 남편은 경찰입니다. 게다가 제법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남편을 통해서 그날 제 하루 일과를 통해서 제가 친구의 가게에 오기 전까지 호두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 당신 가게 오기 전에는 호두 들어간 것 안 먹었던데요? 당신 가게 CCTV로 봐도 안 먹었고요. 조리실에는 CCTV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조리실 말고 강의실에서 나온 CCTV 영상에는 파이를 먹고 바로 쓰러졌네요. 그 전까지는 먹은 게 없고요. 그리고 당신이 버린 파이 조각 호두 성분이 있던데 아예 과일 파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반죽에 호두 성분이 들어간 걸로 한 거죠? 우리 와이프한테 왜 이러실 거예요? 혹시 무슨 악감정 있으세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소리치더군요. 옆에서 듣던 저도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한테 이러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은 친구로부터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너, 니네 남편이라는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지? 오랜 연애 그때 결혼한 거고. 나 고등학교 때 네가 그때는 네 남친이었던 지금 네 남편 소개해주고 네가 너무 부러웠어. 나는 그때까지 남자친구 한 번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보다 예쁜 것 같은데 넌 어디서 저런 잘생긴 남자를 물어왔나 하고 너무 부러웠지. 네가 미웠어. 그런데 네가 그 남자랑 결혼도 한다니까 더 미웠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너희 남편 경찰이라면서. 너는 나보다 못생겼고 집안도 안 좋은데. 그래서 네가 죽을 만큼 아프길 바랬어. 나도 정말 죽을 만큼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부러워서. 죽을 만큼 아프면 내 심정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었지. 어때? 죽을 만큼 아프면서 내 심정 좀 느껴졌니? 저는 진짜 너무 아팠고 정말 죽을 만큼 아팠는데 그저 자격지심 때문에 저에게 이러는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언제적 일을 들먹이면서 저런 소리를 해대는 건지. 생각해서는 저도 똑같이 죽을 만큼 고통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저도 똑같이 살인미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일단 남편과 함께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전 이 친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끔 만들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제 집 근처에서 계속해서 장사라는 꼴을 보기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저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가게 주변에 꼼꼼히 붙였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행했던 일들과 제 알레르기 사진까지 다 올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친구는 절 죽이려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기에 망정이죠. 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게 되었죠. 그런데 솔직히 이걸로는 그다지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제 예상대로 그 친구는 가게를 바로 닫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부동산을 알아보았고 친구가 일하고 있는 가게의 건물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우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이분은 저희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저희 가족에게 명절 때마다 고마운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이셨죠. 저는 그분에게 찾아가 제 사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도 가게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좀 찝찝했는데 그 피해자가 저였다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쫓아내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자신의 자식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니 서서히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 나쁜 소문으로 자신의 건물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되니 나가달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부당하다고 소리치는 그 친구에게 사람 죽이려는 년이 말이 많다며 변기물을 한 바가지 담아 시원하게 뿌려줬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에게서 금전적인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그곳을 떠나가는 뒷모습까지 지켜보게 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저에게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는 그년이었고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속상하더군요. 그래서 전 짐을 싸서 동네를 떠나려는 그 친구에게 가서 정강이를 발로 차 강제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둥아리에서 사과의 말이 나올 리는 만무하니 저는 제 분함을 풀기 위해 무릎이라도 꿇렸네요. 얘도 그동안 저에게 당한 게 있어 그런지 달라들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그 질긴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네요. 친구란 뭘까? 인간의 관계라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이요. 참 별것 없다 생각하고 나니 그저 내 자식과 내 가족뿐이니 그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